네, 안녕하세요.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. 자, 먼저 수급 동향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래소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해 주고 있다. 뭐 지수를 확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묶어놓고 그냥 주식을 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개인 조금, 뭐 기관 조금에서 이렇게 외인이 넘겨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 1,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1,420억 정도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.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이제 매물이 뭐 일부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증가하지만 않으면은 뭐 충분히 뭐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, 뭐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구간은 상승과 하락 양쪽 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. 그래서 685포인트 이 위쪽을 빨리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.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선물만 요 수량으로 확인해 드릴게요.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요 최근에 자꾸 들쑥날쑥한 뭐 대량 매수 대량 매도를 반복했는데, 오늘은 그냥 잠잠합니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, 적어도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양호한 흐름이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선물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소액의 매도를 쌓게 돼 있는데, 이 부분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오늘은 수급은 좀 양호한 흐름이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콜옵션 같은 경우도 뭐 금액이 크진 않은데 그 매수가 들어오고 푸든 매도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지션 자체는 상승이다. 코스피의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다 상방향이에요. 이것도 상방향. 그리고 콜옵션 매수 상방향, 풋옵션 매도 이것도 상방향. 적어도 이거는 아래를 좀 막아주는, 아래를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정도죠.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청산한다,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,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진 않아서 엄청난 신뢰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월요일인데 이 정도 수급이면 양호한 거 아니냐. 적어도 이게 유지된다면은 시장이 밀리진 않는다 정도, 최소한 보합권은 유지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액이 좀 더 커야 됩니다. 저게 의미를 더 크게 두려면. 그래서 저렇게 쌓아가는 것만 해도 좋고, 자, 먼저 SK하이닉스 요 최근에 뭐 굉장히 좋죠. 66,000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거 아주 좋았다라고 이날 낮에 말씀을 드렸죠. 네. 그리고 나서 갭 돌파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아니면 돌파를 할 수 있으려나 고민하고 있었는데, 한 번의 돌파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밀릴 줄 알았는데 돌파 시도만 나오고 아예 갭으로 돌파했어.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꽤 된다. 여기서 만약에 73,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81,000원에서 82,000원 사이 이 구간을 다시 두들길 수 있다, 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, 횡보를 너무 이쁘게 잘해줬죠.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, 그 다음에 올라가, 이런 종목이 더 강한 거다. 올라간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가는 것보다 횡보하고 올라가는 게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하이닉스가 잘해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뭐 시장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는 느낌입니다.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상승을 보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.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. 여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한 4,400원 이런 구간은 계속 돌파 시도가 나왔던 구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. 4,400원을. 예, 의미 있는 가격 4,400원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된다.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단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어드렸었죠. 3,700원 요 구간을 뭐 그 이탈만 안 하면은 계속 요 구간에서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, 그리고 4,400원 돌파하면은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최근에 조금 소외받다가 반등 한번 나오고 21선 저항받고 밀렸었는데 오늘 갭으로 돌파했죠.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됩니다.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6,000원 쪽에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한 번에 아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6,000원에서 6,100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. 오늘 건드렸다.
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약하네요가 아니고 너무 하루에 저항 돌파 시도까지 다 하고 눌림 조정까지 나온 거예요. 21선 돌파에다가. 그러니까 하루에 이것저것 다 해준 날입니다.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좋은 겁니다. 이것도. 대신 21선 위를 며칠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 꼬리를 이렇게 말아서 위로 돌리면은 그때부터 위쪽에 돌파할 가능성이 신뢰성이 높아진다.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요 21선 아래서 계속 요 61선 저항받고 61선 저항받고 있죠. 그래서 21선조차도 돌파 못하고 다시 밀려있는데 이게 참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 요거 아직은 매매 구간 아니다, 요거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매 구간이에요. 오늘이 매매 구간이에요. 포스코 케미칼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뭐 조금 밀릴 때 매매해 놓으면 되겠죠. 55,000원 이하로 내려온다거나 그럴 때 매매를 해야지 또 이거 뭐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고요. 근데 이제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삼육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종속회사죠. 이제 SR테크노팩이 이제 고차단성 필름 개발했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일본의 이제 최근에 소재 규제 때문에 이런 뭐 하나 기술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대감 모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거는 삼육물산은 여기저기 뭐 테마로 많이 엮여요. 뭐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뭐 상용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. 그래서 소재 관련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지금은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소재 관련주들 지금 현재 움직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기술력이 있다, 뭐 테스트한다, 오케이,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정말로 국산화에 딱 성공을 해서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국산 거 제품 쓸 거야라고 해서 이제 공장 증설하고 뭐 하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빨라야 1년이고 웬만해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공장을 증설해서 그 라인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테스트를 하고, 왜냐면은 불량률이나 이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또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단계고 하잖아요. 그리고 전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이런 이제 소재를 가져다 쓰려고 한다면, 그래서 일본 제품을 가져다 쓰는 건데 요 부분에서 또 이제 DDR5로 넘어갈 때도 우리나라 뭐 제품들을 쓸 수 있냐,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지금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엔 그래요. 빨라야 2년은 걸릴 것 같아요. 그럼 당장은 대체가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고 만약에 테스트에 성공해서 공장 증설을 합니다.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춥니다. 이게 빠르면 1년에서 아니면 2년 정도 걸릴 겁니다. 뭐 최소 이게 빠른 거예요. 이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아직까지 테스트했는데 통과가 안 돼서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같이 개발하자 하면은 몇 년 더 걸리는 거예요. 이게 빠르게 잡은 거예요. 그러면은 요런 공장 증설하고 이제 SK나 뭐 삼성 뭐 LG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투입하겠다라고 나와야지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테마로 올라가는,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DK락 뭐 이런 지금 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출은 이제 뭐 197억으로 매출이 나왔고요.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0.9% 뭐 상승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뭐 크게 늘었는데 35억인데 크게 는 거예요. 뭐 종목 자체가 이제 이 정도면은 크게 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93.9% 뭐 이 영업이익이 뭐 크게 상승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순이익 같은 경우도 65.5% 증가했어요. 30억. 그래서 영업이익이 35억이고 순이익 35억, 뭐 괜찮죠.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왔다.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10,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안 좋은 구간인데 10,000원 위쪽으로 오늘 갭 상승으로 돌파해가지고 금요일날 붙여놓고 갭으로 돌파해서 오늘 잘해주고 있습니다. 21선, 61선 다 돌파해주고 있다. 이러면은 뭐 다시 한번 뭐 매매 구간에 돌입하는 거죠. DK락은 10,000원 아래가 아니고 10,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골드퍼시픽이랑
골드 퍼시픽이랑 이제 인콘이랑 해서 인콘이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이제 골드 퍼시픽에 뭐 주식을 넘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골드 퍼시픽이 인콘 주식을 뭐 6.07%까지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해서 뭐 이런 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드 퍼시픽하고 인콘이랑 이제 둘 다 이제 급등이 나왔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요런 일회성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장은 같이 뭐 인수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당장은 그렇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쪽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호재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김태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뭐 시청한 게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하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최악은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약간의 안도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주가에 뭐 약세를 탈피할 정도는 뭐 아니겠죠. 뭐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 한 31만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지 되고, 뭐 아주 좋으려면은 요 구간까지 넘어가 주면 좋겠죠. 32만원. 그래서 31만원에서 32만원 요 구간을 제압해 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는. 아직까지는 뭐 이런 국내 이슈를 이제 벗어나질 못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W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자회사 D8 게임즈가 이제 2020년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강세가 나왔는데 결국 21선 돌파 못하고 쪼르륵 밀렸다. 뭐 아직은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. 카지노 게임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도박 관련주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게임화 시켜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인데 21선을 넘어가 줘야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구간 65,000원 구간 정도인데 이게 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, 그래서 65,000원 정도 넘어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1선이 돌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자, PCL 같은 경우가 이제 다중 면역 진단 제품 이제 CI5가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죠. 그래서 뭐 특히 뭐 깐깐한 독일에서 뭐 이렇게 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요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저항 구간에 돌입하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신규 진입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신규 진입보다는 좀 눌림이 나오면은 이제 매매를 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하락세를 뭐 이겨내는 양봉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형성했으니까 돌파한다라는 개념이죠. 오늘 거래량 양호하고 21선 돌파해주는 거 아주 좋다. 10,000원 위에만 안착해주면은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9,800원은 넘어가주는 게 맞고, 10,000원을 안착해주면은 그래도 이게 단위의 의미가 있으니까 9,800원보다 10,000원에다가 좀 더 의미를 두도록 할게요. 그래서 10,000원 안착하면은 오늘 괜찮을 것 같다. 종가까지만 안착해주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더구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해서 뭐 이슈가 됐었죠.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요날 보시면은 뭐 갑자기 뭐 급등하면서 막 날라가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게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이제 주주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죠.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 그때 144,911주 여기다 좀 찍어야 되는데 911주 이렇게 해서 소각을 했죠.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무증을 하죠. 무상증자를 해서 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한 다음에 5,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6,000원 구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뭐 관건인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돌파 못하면 그냥 5,000원에서 6,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. 6,000원 안착하면은 여기서 7,000원까지 보시면 된다.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7,000원까지 보는 건 1,000원 단위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헬릭스미스 20만원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갭으로 돌파해서 아주 좋아요. 개인적으로는 20만원 위에서만 이렇게 바로 치고 가도 좋은데 횡보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21선 이렇게 따라오려면 그때부터는 이 26만원 정도를 향해서 이제 뭐 천천히 추세를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. 뭐 대신 이제 뭐 그런 뭐 메지온이라던가 뭐 신라젠이라던가 이런 다른 기업 쪽에서 호재성 뉴스가 들리면 더 좋겠죠. 그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SM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그 DK락이랑 반대로 이제 레드벨벳이랑 NCT 127이 이제 뭐 월드 투어 하면서 선방하고 있는데 자회사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게 좀 부담된다. 실적이
부담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뭐 그런 투자 의견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. 뭐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일단은 요거 지금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요걸 빨리 넘어가 줘야지 약세 구간을 탈피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이런 거래량 실은 이런 양봉 있죠. 이런 기준 양봉이 등장하거나 21선이라도 올라타서 유지를 해서 21선을 위쪽으로 꺾어 올리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하단에 있는 이 좋아요 표시 있죠. 요거 따봉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이런 좋은 정보를 장중에 매일 점심시간쯤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.